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4월 공모주 일정과 증권사들 그리고 종목별로 간단하게 시가총액과 유통금액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있는 공모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5일부터 청약을 이뮤논시아로 시작하고요. 4월 29일 달마 글로벌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차에는 청약이었고 세 번째 주차부터 청약이 진행됩니다.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신한, 신영, 대신, SKKB, NH 등등 굉장히 많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청약하시면 되겠고, 증권사가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없겠지만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던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K뱅크를 이용해서도 20일 제한을 피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민온시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온시아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시가총액 2628억 원이나 됩니다. 사실 공모주에서 1000억, 1500억이 넘어가면 조금 규모가 큰 걸로 봐야 되는데요. 유통 물량이 약 30% 가까운 772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도 400억이나 되죠. 데이터나 봤을 때는 그다지 매력이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면역 항암제 개발 이것도 끌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이 실패하면 거의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한양행이 미국에 있는 기업과 합작을 만들었다가 이 미국의 기업이 한 2천억 원 정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282억 원을 들여와서 매수했다라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2024년도에 두 번째 신청에서 성공하여서 25년도 절차 진행돼서 25년도에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임상개발 및 신규 파이프라인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유한양행의 든든한 뒷배를 활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종목입니다. 대주주가 유한양행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매력이 보이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크입니다. 신영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신영증권사의 경우에는 신영증권이 아무래도 다른 증권사보다 가치투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하는 냄새를 좀 풍기기 때문에 세크도 보시면은 조금 더 그런 뉘앙스의 냄새가 조금 납니다. 검사 장비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고 하는데요. 즉 전자빔 엑스레이인데 분야가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검사 장비 중에서는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엑스레이인데 이게 매출 비중도 39, 32%로 나쁘지 않은 비중입니다. 시가총액도 1300억 원으로 크게 높지 않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좋았으면 청약을 노려볼 법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수주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괜찮은 기업들과 많이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 비주이고요. 대신증권에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 메디컬 에스테틱인데요. 요게 그 화장품 관련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필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청담 글로벌이라고 약 3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 이 당시에도 청담 글로벌의 가장 먹거리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중복 상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청담 글로벌 보유자들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바이오 비주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사업성을 보이는 것 같고 시가총액도
크게 높지 않고 유통 물량도 앞에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도 앞에는 막 20%, 16% 굉장히 높은데 바이오 비주는 120억 원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면과 세크, 바이오 비주 세 종목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 비주를 청약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두 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은 1,800억 원대이고 기존 주주 비율과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AI 재생치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AI와 3D 바이오 프린터들을 이용해서 당뇨 발을 절단한 환자를 재생을 도와주고 이런 사업의 내용은 좋아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결상과 달랐던 실적 성적표입니다. 즉 IPO 상장을 앞두고 실적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일정대로 상장이 됐으면 손실이 확대된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청약을 해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약간 밀리면서 가결산한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가결산보다도 35억 원이나 더 손실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 손실 흑자 전환이 아니라 손실 자체가 더 커지는 그 손실이 거의 더블로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서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다. 과연 이 가결상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정도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회계상 손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회계상 손실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 가결상과 실제가 안 맞은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은 원일 TNI입니다. NH증권이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비중이 유통 물량을 대비했을 때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웠고 하지만 사업 내용에 LNG 기자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알래스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알래스카 요 단어만 나오면은 LNG 관련된 그리고 동양철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 기사를 보니까 수소 전문 기업에 지정이 돼서 적극 지원을 받는 종목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요. 안 좋은 기사를 보니까 충전소 불량 수소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일 TNI가 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2023년도고요. 이것도 90대 정도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의 내용과 시가총액, 유통 물량까지 봤을 때는 괜찮고 기존 주주는 조금 좋지 않고요. 더군다나 구주 매출로 대표이사가 20억을 확보해서 엑시트하는 것도 나쁘게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 물량이 400억 미만 뛰기 때문에 공모가가 조금만 더 내려가 준다면 지금 여기 있는 시총들은 모두 밴드 상단으로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밴드 상단보다 더 내려준다면 균등 청약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우 로보틱스이고요.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입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1,500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이미 투자를 정말 많이 받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익 THK나 SPG 같은 경우 이 비교 기업들의 순이익과 그리고 비교 기업들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그리고 한 종목당 가격이 6,000원이었나요? 6,100원이었나? 5,000원 그 정도밖에 안,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많이 산지되어 있다. 하지만 유통물량 50%는 저는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패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밴드 상단보다 뭐 확연히 좀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패스에 좀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고요. 뭐 줄기세포를 통한 장기 배양, 뭐 장기를 배양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바이오 기업은 사실 내용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총은 1,300원대, 유통 물량은 300억 원 미만, 나쁘지 않고 기존 주주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환매 청구권도 있어서 균등 청약 정도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몸값을 고수한다. 즉 정정해 아무리 찔러대도 어, 맞아요. 우리 돈을 조금 못 벌 겁니다라고 수익성을 낮추는 대신에 할인율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할인율을 줄였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주관사인데 뭐 3만 원 이상인 가격에 취득한 지분도 있다고 하니 그나마 균등 청약 정도는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풀청약도 한번 해볼 직한 수치다. 네. 네, 사업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 주력 파이프라인이 2032년으로 매출이 인식이 예상된대요. 2032년이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와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달바 글로벌인데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8천억대고요. 유통 물량이 2,600억, 기존 주주가 2,200억입니다. 와, 이거 진짜 기존 주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당 가격도 66,000원대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물량이 공모 받는 이제 공모되는 물량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아마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청약을 한다고 해도 균등 청약 받기 정말 힘들 걸로 생각됩니다. 배정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추첨으로 아마 받을 것 같고요. 코스피로 바로 상장을 한다고 해요. 2024년도에는 이제 15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와 있는데 퍼밸류에이션으로 따진다면 한 53 정도거든요. 굉장히 비싸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나가죠. 그리고 어느 기사를 보면 이제 미국 점유율을 우리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등으로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가 너무 부담스럽긴 합니다. 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비율이라도 좀 낮으면은 해볼만 한데 뭐 그런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미스트가 이제 유명한데 한혜진 이제 모델도 하고 있고 뭐 스튜어디스들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공모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도 13분이나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기간 되면 저도 한 종목 조금 더 상세히 판단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